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공보담당관 권건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중남부권 중추공항 청사진 마련과 관련해서 이종원 대구시 정책총괄단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정책총괄단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의 규모를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항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국토교통부에 시설 규모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경북권역은 물론이고 대구 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권은 물론이고 충청권, 강원권, 가덕도 신공항 이전에 완공 이전에 구울경 등 영남권 등에서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35년 기준으로 여객 수요는 전체의 14.2%인 1998만 명, 그 다음에 국제 항공화물 수요의 25.1%인 148만 톤이 통합신공항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항시설 규모를 추산하면 활주로는 3.8km 길이, 그 다음에 시간당 50회 이상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2045년부터는 이 1단계 통합신공항의 용량이 예측 수요를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2035년부터 민간 전용 활주로 한 번, 제3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계류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지원을 위해서 총 57개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은 2060년 경우에 53.3만 제곱미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인천공항의 67.6%인 21만 제곱미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심항공교통 UAM을 위한 버티포트, 그 다음에 공항 접근 교통수단이 직결된 교통환승센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복합 전시문화공간, 나이스 공간 등등 이런 부분들이 공항시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하나 대구시는 특별히 이번 국토교통부에 국가공항 정책에 대해서 좀 대전환을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공항 중심의 체계로는 한반도 유사시 상황 대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인천공항과 함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양극체계 또는 4대 관문공항, 인천, 대구, 가덕도, 무안 이런 다극체계로 전환을 좀 하고, 이런 내용들이 25년 확정되는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또 2026년부터 확정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남부권 중추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 활주로 한 번을 추가로 건설해서 2060년 대구 미래 50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내용 질의하실 분.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청사진과 관련해서 이게 대구시만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조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형은 아니 실무적으로 뭐 논의는 됐지만 뭐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가 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민항 건설 비용으로 1조 4천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1조 4천억 안에 들어가는 시설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럼 여기 좀 보면은 뭐 사무실 세관, 여객 이용 시설, UAM 뭐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1조 4천억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지 그 뒤에 궁금합니다. 그림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2단계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 완공될 대구 통합신공항은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UAM 포트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조 4천억이나 들어가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공항 건설 비용이고 활주로하고 요 비용이고, 아까 얘기한 UAM 같은 부대 시설들은 저희들이 통합신공항 법안 만들 때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추가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18일날 공무원 기본 계획을 저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차입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희가 8월 18일 좀 크게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날 공공항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이제 그 조감도가 있을 겁니다. 그 조감도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조감도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요게 이제 군공항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그때 조감도 비교하면은 실제 그 화물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규모가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수요 예측을 하고 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항 시설 규모를 봤더니 실제로 이제 화물이나 여객 터미널 부분도 더 추가가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2045년이 되면 활주로도 이제 그 민항 전용으로 해서 또 다른 활주로가 추가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붉은색을 해놨고요. 당시 1조 4천억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까지 끊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대구시에 이제 요청 사항을 건의를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이제 사타 진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도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3활주로 같은 경우는 민항만 사용하게 됩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항만 사용하더라도 국토부 말고 국방부와는 협의가 필요 없는지. 국방부 협의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 전용이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난번에 이제 8월 18일 발표한 내용 활주로는 군이 이제 2744고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제 국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요 전체 길이가 3,800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45년부터 필요하다고 예상한 제2 활주로는
3,200m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왜 3,200m냐 하면 실제로 이제 항공기가 운항을 할 때 큰 항공기도 운항을 하고요. 중단거리 목적에 이제 통상 저희가 C급, D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남아나 이렇게 근거리 중단거리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도 같이 실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 저희가 패턴을 봤더니 대형 항공기, 그러니까 F급이라든지 이제 E급 대형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한 5에서 10%가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단거리가 이제 운항하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항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대형 항공기가 운항을 하는 것은 3,800m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2045년부터 운항 규모 횟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운항 횟수를 소화할 수 있는 공항 용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설되는 추가되는 항공기 활주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시간당 50회는 요 이제 활주로가 두 번이지 않습니까? 군과 민가 같이 운영을 하는 활주로고요. 요게 이제 214m 거리인데 실제 요게 이제 그 공항에서는 근접 평행 활주로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근접 평행 활주로를 이제 할 때는 통상 이제 1년에 운항할 수 있는 횟수가 26만 5천 회 정도라고 공학적으로 다 계산이 돼 있고 공항 시설 기준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26만 5천 회가 시간당 50회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민과 군이 같이 혼용을 하는 형태로 공항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민간 항공기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운항 횟수라고 해야 되나요? 운항 횟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2만 6천 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12만 6천 회가 되는데 12만 6천 회가 계속 이 내에서 이제 운용이 되면 가능하겠으나 저희가 수요 분석을 해보니까 2045년도에는 13만 회를 이제 넘어야지 실제로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자라는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2 활주로에 대해서 운영 규모상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운항 횟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예컨대 실제로 공력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고속 탈출 유도로라고 해서 실제로 항공기가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활주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빼주는 고속 탈출 유도로가 기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기 공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활주로가 항공기가 이륙을 했을 때 대기를 할 수 있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반 사항들이 모여서 운항 횟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시간당 50회가 된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항에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 활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활주로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리 처음에 초기에는 항공 수요가 좀 적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짧은 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F급 들어오면은 활주로를 3,800으로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2030년까지 3.8km를 먼저 짓고 그리고 이 활주로로 35년까지 3.2km를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3.8km를 먼저 치놓으면은 F급을 먼저 이 공항에다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유치가 가능하죠. 근데 순서로 보면은 그 F급보다도 중소규모의 항공기가 먼저 와서 틀을 잡고 난 뒤에 그 뒤에 F급이 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목적,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동천공항을 군이 의성 쪽에 옮기는 이런 정도의 공항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기능을 갖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물류에 대한 공항, 그 다음에 국가 안보적 측면 여러 가지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주로 길이가 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시 대비하려면 최고 중량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활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3.8km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할주로 민간 할주로 제3할주로를 얘기한 것들은 항공 수요, 물류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대비해서 저 공항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할주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2030년 개항 목표고 개항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추공항의 기능을, 물론 인천공항의 비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추공항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3.8km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저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공항을 운영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단거리 수요가 있으니까 요까지 먼저 지어보고 나중에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공항을 운영할 때는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데 여기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항들이 초기부터 세팅을 해서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3.8km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2단계가 되게 되면 이 공항은 그 활주로는 계속 운영을 합니다. 안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죠. 그런데 항공기가 이제 운항하는 궤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측면에 이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운항에도 지정이 없고 그다음에 용량을 확대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3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객이 거의 한 2천만 명, 그리고 이제 화물은 148만 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5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토부랑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쭉 해왔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연간 1,000만 명, 화물 26만 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셨길래 이게 여객은 2배, 화물은 한 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존 그 수요와 시설 규모와 지금 발표드린 게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객 1,000만 명을 얘기했던 것들은 실제로 수요가 기존 공항에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연간 처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순 증가율을 했거나 아니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이제 그 수요 권역을 대구 경북으로만 한정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노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만 이제 그 번역으로 했을 때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요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100km, 130km, 150km 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100km, 130, 150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접근 교통이 되게 되면 1시간 내, 1시간 반 내, 2시간 내 시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봤습니다. 했을 때 실제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되게 되면은 충청이나 강원이나 이 수요들도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요렇게 본 것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근거를 잡은 것은 여객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공항의 출입국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KT든지 이제 통신사 여객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객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 권역 내에서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수요가 나오는 것이고요. 화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는 이제 그 무역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의 세관 신고 기준으로 한 수요를 봤을 때 전체 대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요 인근 말씀드린 이 캐치먼트 이 권역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23.5에서 25%가 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를 뽑았고 이 수요 예측 방법은 기재부의 그 타당성 조사 지침, 그 다음에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용을 했던 수요 분석 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상에 있는 대장이나 이슈들은 1단계 내용들이 많아요. 2단계에 들어가는 대장은 하면 안 됩니다. 1단계가 2단계가 혼용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계류장이라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공항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항공기가 지나다니는 경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항공 안전에 이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류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많은 부분은 1단계에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2045년에 대해서 활주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인접해서 여객 터미널이나 화물 터미널을 같이 해야지만이 좀 그 효율적인 공항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 시간당 50회를 얘기하셨는데 뭐 이게 저희가 감이 없으니까 인천공항이라든지 현재 이제 세부 공항에서 시간당 얼마나 잠깐만요. 지금 이제 K2 군 공항에서는 요게 이제 활주로 거리가 13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당 횟수는 30회 정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민간 항공 부분은 사실 그간에 이제 뭐 터미널이든 이런 것들 여객 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간에는 6.5회 정도 활용한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4개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굉장히 이제 스페이스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기준으로 해서 70회 이상 나오는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구시가 이제 계획하는 대로 예. 방향을 끌고 가려면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있고 예. 그리고 가장 넘어야 큰 단계가 할까요? 어떤 난제가 지금 예상되는지. 그 민간 공항에 대한 건설과 운영은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민간 공항 규모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하고 이제 좀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협의체도 그간에 있었던 이제 비공식 협의체보다는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협의체 이렇게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킥오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그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 공항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하다고 봤지만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 시설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토부가 키를 쥐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어제 보면 사무 계획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요 발표를 받았는데 예. 저는 뭐 저희 과정에서 농계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지만은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방법론부터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 지침이든 아니면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이든 최근에 있었던 사전 타당성 조사 이런 사례들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들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공항에 대한 건설 운영에 대한 주체는 또 국토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들이 나중에 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열어놓고 이제 그 보도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 2단계를 본 이유가 혹시 뭐 다른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병행 활주로 예. 운영에 있어서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나 이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2050년 장기 계획을 봤을 때 제3 활주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저 국토부에다가 미리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 다른 정치적이거나 뭐 경제적 이유나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8월 18일 날 군공항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민간공항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간공항 규모에 대해서는 그간에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서 활주로가 3,800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다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시는 대개 사비만큼 나쁘나 우리가 부서별로 활발히 움직이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만큼 이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군의가 이제 대구를 편입되는 문제가 또 군의권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군의하고 여기까지 특히 그 9월 중립에서 법률안이 된다고 국민의힘이 하고 그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정책 시장에 오셨으니까 그 편입한 거하고 안 한 거의 차이는 그 비용면에 많은 차이 납니까? 아니요, 군의 편입은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떤 얘기를 상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군의 편입이 연내 법안이 그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편입이 선후 이렇게 일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 착공하고 해서 향후 나중에 된다 하는 이런 때문에 지금 분들이 들어서 지금 일부에서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입장은 분명합니다. 연내에 예. 편입했을 때 하고 편입하기 전에 작품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용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답변이 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저 편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 주민들이나 지역 협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공항 건설이 좀 된 연후에 공항 건설 계획 단계에서 좀 검토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 스스로 진행하는 건 참 감사하고 박수를 치는 부분인데 잘 하려면은 우리들은 그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시민 설명에도 이제 지켜봤는데요. 그분들이 늘상 자꾸 늘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구시의 그 땅을 배상받는 거나 국내의 그 처음 땅을 배상받는 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편입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부분에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면 사실상 부산에 비교해서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조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 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군의 편입은 당연히 연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신 기자분이 안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감도를 들어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소개는 안 해주시나요? 예. 요게 이제 그 여객 터미널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계류장이고요. 비행기가 쭉 서 있지 않습니까? 여객 터미널, 요게 화물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주차장이고 우리가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라 하는 UA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UAM에 대한 버티포트가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측 하방이 이제 좌측 부분은 이제 호텔이나 이제 이런 시설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문화 전시 같은 복합 이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야 되나 복합 센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항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각종 기관들이 입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공 시설들 이렇게 배치했고 요게 급유 시설입니다. 2단계도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2단계는 이제 활주로 말씀드릴 때 있고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계류장입니다. 주기장 계류장,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주차장, UAM을 이제 그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민항이고요. 여기가 미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수사령부가 이렇게 있고 11전비. 요건 공공항 파트니까요. 예. 그리고 필요하면 앞으로 계속 국토과학위 협의회에서 접근 교통로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